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2022년 4월 25일에 출시한 비디오에서 코니시트의 방향에 잘못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따라서 이 비디오가 코니시티와 플라이스티어의 최초 버전입니다. 횡력의 종류부터 요약까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코니시티에 대해서 올바른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코니시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했다가 바로 사라진다. 두 번째,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잔류 횡력은 지속적인 문제이다. 차량이 직진할 때 항상 나타난다. 세 번째, 플라이스티어는 지속적인 문제이다. 차량이 직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운전자를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이전 비디오 번호 H20에서는 횡슬립각과 관련한 선해력과 횡슬립각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캠퍼스 러스트, 횡풍, 그리고 횡경사로, 선해경사로, 비평탄로 등 노면 조건에서 발생하는 횡력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잔류력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횡력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향후 5, 6편의 비디오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캠버가 없는 평탄한 도로에서의 조향율이 중립에 있다면 차량은 앞으로 똑바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히 똑바로 직진하는 차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히스테리시스, 코니시티, 그리고 플라이스티어가 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와 코니시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플라이스티어는 관련된 분야의 지식이 없다면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플라이스티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한 이론, 강성 매트릭스, 연성 강성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방대한 분야를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글에서는 이해하기가 쉽게 간단한 원리만을 설명하고 더 깊은 지식을 원하는 독자를 위하여 참고 자료를 소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는 점대칭과 비대칭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즉 포인트 시메트리이고 오른쪽 두 개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모두 비대칭, 아시메트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휠캠버가 없는 차량이 평탄한 도로에서 직진을 한다면 횡슬립각 제로에서 횡력과 변형 모멘트는 동시에 제로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횡력 FY선도와 변형 부호 모멘트 MZ선도는 원점 제로를 지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코니시티와 플라이스티어입니다. 횡력과 변형 모멘트 선도가 원점을 지나지 않는 비대칭성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일시적 비대칭과 지속적 비대칭이 있습니다. 일시적 비대칭은 히스테리시스가 원인이고 지속적 비대칭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중 첫 번째는 제조 품질 문제입니다. 타이어 벨트들의 전후 방향의 중심선들이 전체 타이어의 전후 방향의 기하학적 중심선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타이어는 캠버각이 있는 원뿔처럼 움직입니다. 캠버각에 대해서는 이전 비디오 H24부터 H27까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동을 코니시티 혹은 유사 캠버라고 부릅니다. 코니시티는 캠버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슬립이 없이 횡력을 발생시키며 타이어 벨트들의 조립 위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정확도의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타이어 벨트들의 중앙 원주면을 중심으로 상하 벨트의 강성이 대칭이 되지 않으면 타이어는 마치 조향을 한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러한 거동을 플라이 스티어 혹은 유사 스티어라고 부릅니다. 플라이 스티어는 양은 적으나 횡슬립각을 발생시키며 조향위를 조작한 것과 같은 거동을 발생시키고 벨트의 강성 대칭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문제는 모두가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향위를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중 히스테리시스는 조향시에 발생하고 코니시티와 프라이스티어는 차가 주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을 직진시키기 위한 조향 정확성을 크게 악화시켜서 운전자를 피곤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타이어 히스테리시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는 차량 선행 시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차량의 회전이 완료된 직후 직진 상태에서 타이어에 잔류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향휠이 직진 위치에 있어도 차량이 직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그래프와 선회하는 차량의 탑 비율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죠. 오른쪽 히스테리시스 그래프에서 원점이 차량 선회를 위해서 조향휠의 조작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왼쪽 원점에서의 조향휠의 상태는 오른쪽 탑 뷰에 빨간색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선회 중 발생하는 최대 횡력은 히스테리시스 그래프에서 자주색 점으로 이때의 조향률 상태는 여기 오른쪽 탑 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조향이 완료된 후에 직진 구간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면 왼쪽 그래프에서 히스테리시스 때문에 횡력이 제로가 되기 전에 녹색 점에서 잔류력이 남아있는 상태로 직진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고 차량은 잔류력의 영향으로 직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는 조향휠이 직진 방향인데 차량이 직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직진시키기 위해서 조향휠을 연속해서 조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필요하게 되면 운전자는 조향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향을 할 때 항상 일시적으로만 발생하고 직진하는 동안에는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지속적인 비대칭에는 기하학적 비대칭과 강성 비대칭이 있습니다. 기하학적 비대칭이 발생시키는 현상을 코니시티 혹은 유사 캠버라고 부르고 강성 비대칭이 발생시키는 현상을 플라이스티어 혹은 유사 조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코니시티와 플라이스티어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계속될 비디오부터 코니시티의 원인을 설명한 다음 플라이스티어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복합한 이론, 강성 매트릭스, 연성 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코니시티와 플라이스티어가 차량의 쏠림과 드리프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시험 결과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래프는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 캠버와 횡슬립각의 타이어 노면 접촉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니시티는 캠버와 같은, 플라이스티어는 횡슬립과 같은 노면 입력을 받습니다. 코니시티와 플라이스티어는 타이어 구조 측면에서는 바이어스 타이어보다 레이디얼 타이어에서 발생합니다. 퀴즈의 답은 3번. 플라이스티어는 지속적인 문제이다. 차량이 직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운전자를 피곤하고 짜증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코니시티와 플라이스티어가 있는 차량은 평탄한 도로에서 차량이 직진 주행을 하더라도 타이어의 횡력과 변형 복원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코니시티는 캠버와 플라이스티어는 횡슬립각에 기인하는 횡력과 유사합니다. 코니시티의 크기는 전체 타이어의 종방향 중심에서 각 타이어 벨트들이 얼마나 벗어나서 제조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라이스티어의 크기는 타이어 벨트 전체의 중간 원주면을 기준으로 강성값의 면대칭, 미러 시메트리 상태에 따라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전에 출시된 비디오를 보시면
앞으로 나올 비디오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캔버암과 캔버 트레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캔버 모멘트를 타이어 노면 접촉면에 발생하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에 관련하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균일한 노면의 캔버에 대한 타이어 거동을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 각각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코니시티와 플라이스티어 2편입니다. 무료로 제 비디오를 구독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